오늘 제 가장 뜨거운 치부를 고백합니다. 부끄럽고 후회되지만 들려드릴게요. 동훈 씨, 15년 동안 저를 탐했다고요? 남편 가장 친한 친구가 제게 혀를 얽으며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4년 만에 느껴보는 끓어오르는 살결. 황홀했지만 그 불길은 모든 걸 태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저는 유은주, 올해 47세예요. 중2 딸 서연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남편 최민호는 4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아무 예고도 없이 그렇게 떠났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죠.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우리 모녀는 막막했어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서연이를 보며 울 수도 없었죠. 엄마까지 무너지면 이 아이는 어떡하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남편에게는 절친 2명이 있었어요. 윤동훈 52세 씨와 한태준 52세 씨. 학창 시절부터 삼총사로 불릴 만큼 가까웠대요. 나이 들어서도 가장 가까운 벗이었죠. 결혼 후 저도 그분들과 자주 만났어요. 가족 모임, 명절 함께 보내기. 서연이도 둘을 아저씨라 부르며 따랐죠. 정말 가족 같은 사이였어요. 남편 떠난 후 모든 게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무너질 것 같았지만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이었죠. 남편 혼자 벌던 가정. 수입이 끊기니 생계가 막막했어요. 보험금으로 시작한 게 작은 카페였어요. 처음엔 잘 될지 확신 없었지만 입소문 나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 힘든 시기, 동훈 씨와 태준 씨가 큰 도움 됐어요. 금전적으로도 가끔 도와주시고 우리 집에도 자주 찾아왔죠. 양손 가득 과일 반찬 들고 오시고 2-3달에 한 번은 서연이랑 외식도 시켜주셨어요. 서연이 용돈도 꼭 챙겨주시고.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챙겨주시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고마운 마음이 더 컸어요. 남편 잊지 않고 챙겨주는 게 정말 감사했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우정이 어디 있나?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따뜻했죠. 다투기도 했지만 누구나 하는 부부 싸움 정도. 대부분의 시간은 행복했어요. 남편 빈자리는 정말 컸어요. 밤마다 그 빈자리 보며 울었죠. 하지만 서연이를 위해 무너질 수 없었어요. 견뎌야 했죠. 그동안 저는 엄마로만 살았어요. 그렇게 4년이 흘렀어요. 서연이는 중2, 저는 47세. 카페도 안정됐고 생활도 자리를 잡았지만 여전히 저는 혼자였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년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화나고 억울하고 부끄러운 일. 어느 날 동훈 씨에게 전화 왔어요. 은주 씨, 잘 지내시죠? 힘든 일 없고?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어요. 네. 내일 서연이 수련회 가서 백화점에서 준비물 사고 있어요. 백화점 복도 걸으며 대답했죠. 아, 그래요? 조만간 들르려 했는데 이제 많이 괜찮아요. 일부러 안 오셔도 돼요. 사실 요즘은 정말 괜찮았어요. 4년 흘렀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으니까. 아닙니다. 은주 씨는 저희가 평생 책임져야죠. 그 말에 또 뭉클했어요. 그렇게 전화 끊고 준비물 다 샀어요. 수련회는 2박 3일. 서연이 떠나는 날 집에서 배웅했죠. 엄마,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연락 자주 하고. 네. 엄마도 맛있는 거 먹고 쉬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버스에 올랐어요. 딸 보내고 나니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2박 3일 혼자. 조용한 집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이상했죠. 저녁 시간. 혼자 먹으려니 막막했어요. 냉장고 열어봤지만
반찬도 별로 없었고 그때 초인종 울렸어요. 누구지? 이 시간에. 인터폰 보니 동훈 씨였어요. 은주 씨, 저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고 없이 혼자 서연이 없는 날 처음이었죠. 살짝 부담스러웠지만 우연히 근처 왔나 보다 생각했어요. 문을 열었어요. 동훈 씨는 단정한 모습, 50대지만 관리 잘해 젊어 보였죠. 혼자 저녁 드실 것 같아서 오랜만에 들렀습니다. 아, 이제 안 그러셔도 되는데. 조금 불편했지만 일부러 왔는데 돌려보낼 수 없잖아요. 식사 차려드릴게요. 반찬 많지 않은데 김치만 있어도 돼요. 동훈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조금은 불편한 식사가 시작됐어요. 마주 앉으니 어색함. 남편 친구지만 단둘이라 이상한 기분. 형식적인 대화 오갔어요. 요즘 카페 잘 돼요? 네. 덕분에 괜찮아요. 서연이는? 중이 올라가서 공부하느라 바빠요. 식사 끝날 무렵 동훈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은주 씨, 아직 젊으신데 새 출발하시는 건 어때? 수저든 손이 멈췄어요. 새 출발.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엄마도 계속 말했죠. 젊고 예쁜데 아깝다. 서연이도 이해할 나이야. 하지만 항상 손살에 쳤어요. 죽은 남편에게 미안하고 딸에게도 미안해서. 아니에요. 서연이만 있어도 행복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도 여자인데 4년 동안 혼자였어요. 외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동훈 씨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진지한 눈빛. 은주 씨 여전히 너무 아름다우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저랑 태준이 민호 빈자리 느끼지 않게 은주 씨 꼭 챙기자고 약속했어요. 아, 감사해요.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어색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동훈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민호 빈자리 조금 더 채워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놀라서 봤어요. 설마. 솔직히 15년 전 은주 씨 처음 봤을 때부터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진지한 고백 같았어요. 동훈 씨 이러시면 곤란해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 친구, 결혼한 사람. 하지만 동훈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요? 지금은 민호 없잖아요. 은주 씨도 외롭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고개 저었어요. 솔직해지세요. 당신도 싫지만은 않잖아요. 그 눈빛에 말문 막혔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동훈 씨는 안 돼요. 민호 친구잖아요. 저는 민호 때문만이 아니에요. 처음 본 순간부터 반했어요. 친구 아내라 숨겨왔지만 이제야 용기 냅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거절해야 했어요. 하지만 심장이 두근두근 설레기까지. 심장 소리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한동안 대답 못했어요. 동훈 씨는 잘생기고 젠틀했어요. 하지만 가정 있는 사람, 아내 현정 씨를 제가 아는데 그때 동훈 씨가 제 손을 감싸잡았어요. 따뜻하고 거친 손. 뿌리치지 못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쩌면 너무 외로웠나 봐요. 기댈 남자의 품이 그리웠나 봐요. 동훈 씨 얼굴이 다가왔어요. 눈 감았고 입술이 포개졌어요. 젖은 혀가 얽히며 뜨거운 숨결이 스며들었어요. 부드럽지만 탐욕스러웠어요. 이러면 안 돼. 머릿속은 그 생각뿐. 하지만 아래가 뜨겁게 젖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입술이 저절로 움직이며 혀를 받아들였어요. 키스가 깊고 끈적하게 이어졌어요. 동훈 씨가 더 깊게 끌어안으며 허리를 세게 누르며 저도 그의 어깨를 손톱으로 파고들었어요.
식탁에 앉아있던 우리는 어느새 일어났어요. 허리를 감싸 안으며 엉덩이를 움켜쥐었고, 은주야. 재수씨가 아닌 은주야. 그 낮은 목소리에 속살이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동훈씨 이러면 말 잇지 못했어요. 다시 입술을 혀로 훑으며 막혔거든요. 이번엔 더 열렬하고 거칠게. 혀가 입안을 휘저으며 침이 섞였고 온몸에 전율이 퍼졌어요. 까맣게 잊고 있던 욕정이 깨어났어요. 은주야, 방으로 가자. 숨소리 거칠어진 속삭임. 고개 끄덕이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잡혀 침실로 향했어요. 복도 걷는 동안 심장 터질 것 같았고 아래가 흥건히 젖어 팬티가 들러붙었어요. 침실 문 닫히고 딸깍 잠그는 소리. 우리 둘뿐. 동훈 씨가 다시 끌어안으며 가슴을 세게 주무르며 목덜미를 핥아 올렸어요. 젖꼭지가 단단해지며 저도 모르게 신음이 터졌어요. 침대 끝에 앉았어요. 동훈 씨가 제 앞에 서서 바지를 벗으며 단단해진 그것이 눈앞에 드러났어요. 무릎 꿇어 눈높이 맞추고 두 손으로 얼굴 감싸며 은주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그 속삭임에 아래가 쭉 조여들었어요. 오래 기다렸어. 내 살결을 만지길. 이마, 눈꺼풀, 뺨, 턱선. 혀끝으로 훑으며 천천히 내려갔어요. 어깨로 손이 향하며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었고 브라를 벗기며 젖꼭지를 입에 물었어요. 쪽쪽 빨리며 혀로 돌리자 허리가 저절로 꺾였어요. 부드럽게 눕히며 팬티를 벗겨내자 젖은 속살이 드러났고 동훈 씨가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이렇게 젖었어, 은주야. 그 말에 더 흥건해졌어요. 동훈 씨 셔츠 벗으며 탄탄한 가슴과 복근 드러냈어요. 피부와 피부 맞닿자 뜨거운 열기가 퍼졌어요. 천천히 할게. 끌어안으며 속삭이며 손가락을 넣었고 안을 휘저으며 지마이너스 스팟을 건드리자 신음이 터지며 허리를 흔들었어요. 목선 따라 쇄골 따라 가슴을 빨며 아래로 허벅지 안쪽을 핥으며 클리토리스를 혀로 돌리자 다리가 저절로 벌어졌어요. 아, 동훈 씨. 참으려 했지만 끈적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괜찮아? 계속 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옷 하나씩 벗겨지며 마침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서로의 뜨거운 살결을 마주했어요. 손이 엉덩이를 쥐며 허리를 들어 올리며 단단해진 그것을 문지르자 아래가 쭉 조여들었어요. 다리 사이로 자리 잡았을 때 긴장돼 몸 굳었지만 긴장하지 마, 천천히. 머리카락 쓸어 넘기며 천천히 밀어 넣었어요. 처음엔 아팠지만 공허함이 채워지는 느낌에 허리를 흔들며 받아들였어요. 좋아? 응, 너무 깊어. 리듬 빨라지며 침대 삐걱거림, 살이 부딪히는 소리, 끈적한 신음만 방 안에 울렸어요. 은주야. 그 이름 부름에 더 세게 조여들었고 절정이 다가왔어요. 동시에 정점, 뜨거운 것이 안으로 쏟아지며 서로를 꽉 안은 채 땀과 체액이 섞여 한참을 떨었어요. 여운 느끼며 누워 있었어요. 정말 미쳤어. 동훈 씨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며 말했어요. 저도 그의 땀 젖은 가슴에 얼굴 묻었어요. 여자로서 다시 태어난 기분. 15년 동안 내 안을 꿈꿨다. 그만해 지금은. 입술을 훔치며 막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어요. 죄책감, 불안, 미래 걱정. 하지만 현실은 곧 돌아왔죠. 힘이 풀려 누워 있는데 동훈 씨가 갑자기 일어나 옷 입기 시작. 씻고 바로 집으로. 재수 씨, 오늘은 먼저 갈게요. 방금 전까지 은주였는데 재수 씨. 정액이 흘러내리는 허벅지를 닦으며 혼자 남은 침실. 입을 끌어안았어요. 체온 아직 남아 있었지만 복잡한 마음 밀려왔어요.
후회? 아니었어요. 너무 강렬했거든요. 하지만 죄책감도 들었어요. 남편에게, 현정 언니에게, 나 자신에게. 그날 이후 연락 없었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핸드폰 붙들고 있었어요. 문자 올까? 하지만 아무것도.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는데 아래가 기억하는 쾌감에 밤마다 손이 내려갔어요. 주저하다가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동훈 씨? 목소리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 없으셔서. 아, 죄송해요, 재수 씨. 바빴습니다. 은주가 아닌 재수 씨. 의도적으로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재수 씨. 짧은 통화 끝. 말끝마다 재수 씨. 그날 밤 그렇게 안을 채웠으면서 하룻밤 충동이었나? 실망, 화, 나 자신이 한심. 다시 온다 해도 만나지 않기로.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연락 없었어요. 어느 날 태준 씨에게 연락 왔어요. 은주 씨 근처 왔는데 얼굴 볼게요. 평소처럼 반가운 목소리. 저 가게예요. 곧 퇴근하려고요. 가게 마감 준비 중. 태준 씨 들어왔어요. 오랜만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카운터 의자에 앉았어요. 사실 얼마 전 동훈이랑 술했습니다. 심장 덜컥? 은주 씨 동훈이한테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젖어 있었다고. 입 틀어막았어요. 어떻게 친구한테 말해? 배신감 밀려왔어요. 주먹으로 얼굴 한 대 쥐어박았습니다. 민호 아내를 더럽히다니. 태준 씨 지금 제가 고맙다고 해야 하나요? 기가 찼어요. 그때 태준 씨가 말했어요. 아니, 사실 첫눈에 반한 건 저였어요. 15년간 내 안을 꿈꿨다는 것도 저예요.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나왔어요. 이게 무슨 상황? 한마디만 더 하면 경찰 부릅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태준 씨 당황한 표정. 나가세요. 지금 당장. 문 닫히는 소리.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남편 떠난 후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놀잇감. 젖은 팬티를 벗어던지며 구역질 날 정도였어요. 서연이 전화 왔어요. 엄마 언제 와? 배고파. 지금 가. 조금만 기다려. 눈물 닦고 일어났어요. 집으로 가는 길 다리에 힘 없었어요. 서연이 밥 차려주며 엄마 괜찮아? 얼굴 안 좋은데. 피곤해서. 억지로 웃었어요. 밥 먹는 서연이 보며 부엌에 서 있었어요. 눈물 참으려 해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 못 이루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현정 언니한테 말할까? 고소할까? 현정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 남편 떠났을 때도 위로해줬어요. 그런 언니를 배신했나? 고소? 증거 없고 합의하에 일어난 일. 오히려 내가 유혹한 거라 할 수도. 서연이가 알면? 아빠 친구들이랑 엄마가. 그 충격 생각하니 더 무서웠어요. 결국 아무것도 못했어요. 참고 살기로 했죠. 일주일 후 동훈 씨 문자. 재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 분노 치밀었어요. 무시했어요. 계속 문자가 왔지만 제발 한 번만 사과하고 싶습니다. 태준 씨도 문자. 용서해 주세요. 둘 다 차단. 서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동훈 아저씨랑 태준 아저씨 안 와. 왜 그래? 아저씨들 바쁘나 봐. 다행히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 무거웠어요. 명절 다가왔어요. 전엔 다 같이 모였죠. 현정 언니 전화 왔어요. 은주야, 이번 명절 우리 집에서 모이자. 아니에요, 언니. 요즘 바빠서. 명절인데 와야지. 서연이도 아저씨들 보고 싶어 할 텐데. 조용히 지낼게요.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눈물 날 것 같았어요. 미안해, 언니. 어느 날 카페에 동훈 씨 왔어요. 은주 씨, 야위고 수심 가득했어요. 나가주세요. 제발 한 번만. 가게 밖에서 기다렸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이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가 뭐가 달라지나요? 태준 얘기는 술김에 실수예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날 밤 태준 씨 전화. 성재 그 친구도 힘들어해요. 아내한테 들킬까 전전긍긍하고. 그럼 제가 현정 언니한테 말할까요? 전화 끊었어요. 1년 지났어요.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현정 언니한테 말할까? 고소할까? 두 사람은 연락 없어요. 저는 비밀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서연이는 잘 크고 카페도 잘 돼요. 겉으론 평범한 일상. 하지만 마음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그날 밤 후회되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뜨거웠으니까. 하지만 대가는 너무 컸어요. 남편 사진 보며 중얼거려요. 여보 미안해. 삶은 계속돼요. 서연이 키우고 카페 운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야죠. 언젠가 상처 아물겠죠. 과거는 과거로. 현재를 살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현정 언니한테 말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살까요? 댓글로 조언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잊지 마세요. 다음 사연으로 만나요.